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게 된 SK 렌터카 스마트링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수 부품의 수명 예측을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스마트링크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스마트링크는 IoT 단말기입니다. 이런 IoT 단말기를 자동차에 장착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는 수집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관제, 위치 추적, 그리고 운행일지 제공, 카쉐어링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 스마트링크의 미래는 향후 이제 저희 이제 모빌리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향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거쳐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어드 서비스, 카쉐어링이 좀 더 정교화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플릿 사업자들도 그 메인터넌스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스마트링크는 그런 메인터넌스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자동차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효용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스마트링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링크에서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의 가치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장표를 넣어보았습니다. 저희 SK 렌터카에서 지난주에 이제 언론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희 SK 렌터카에서 2033년까지 이제 전체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로 전환을 할 예정인데요.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략 한 39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저희가 이제 EV 스마트링크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전기차에 모두 장착하고 있는 그 스마트링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량의 관리 목적, 그리고 차량의 위치 추적 목적,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모니터링이나 충전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착을 해왔었는데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나온 주행 거리를 가지고 온실가스 방분론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결국은 원래 흘러다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면은 좀 더 서비스가 되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권 39만 톤은 미래에 약 한 137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사례와 같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영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의 수명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동차에서 항상 흘러다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의 부품의 수명 예측을 통해서 자동차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 부품의 수명 예측이 필요한가? 어떤 그 니즈가 있어서 이제 수명 예측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부품의 수명 예측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런 그 수명 예측된 그런 자동차 부품은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의 수명 예측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대략 한 15만 대 정도.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자고요. 그래서 롯데 렌터카는 20만 대, 해외 같은 경우는 3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플릿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자들은 저희 이제 렌터카 같은 플릿 사업자 외에도 마스 사업자들로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 나라를 보거나 저희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행거리 혹은 몇 년이 지났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해 왔습니다.
뭐 택시 업계라든지 버스 업계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업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두 대 정도 이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뭐 50대 미만 이런 차량들은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이제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차량을 보유한 플랫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잘못된 경우를 먼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면 사고가 유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먼저 사전의 예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과소 마모가 돼서 먼저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기 예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플릿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대단위의 차량을 운영하면서 꼭 수명 예측이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플릿 사업자 같은 그 대단위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부품의 수명 예측이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은 구축되었냐? 저희는 이제 그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렌터카에서 운영하는 IoT 단말기가 전체 차량 지금 한 올해 말이 되면 한 10만 대 정도에 장착이 됩니다. 그 10만 대를 장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니즈를 가지고 계신 법인 사업자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단말기의 가격이 하락되고 통신 비용이 하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이 굉장히 양호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도 부품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R&D 역량을 갖고 계셨는데, 빅데이터 관점에서 이를 프로파일화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양자의 데이터 R&D 기술과 통신 기술이 합쳐져서 저희는 이제 운행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운행 데이터로부터 예측을 하고 결국은 부품 내구성을 예측 정비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품의 수명 예측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환경이 조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품의 수명 예측이 필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명 예측이 필요한 필수 부품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레이크 패드, 두 번째가 12V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 마지막이 이제 여기는 없지만 엔진 오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훨씬 이제 큰 정비가 필요한 공장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나 플릿 사업자들이 처리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처리할 와이퍼라든지 워셔액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불편할 때 그냥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필수 부품들의 수명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마모도가 심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12V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불편함을 드리게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이제 날씨가 이제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 방전이 많이 되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저희 렌터카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타이어 마모도입니다. 특히 이제 사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성을 갖다가 육안으로만 측정해서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부품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로 부품의 이제 수명을 예측할지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 진단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이제 마모도를 이제 저희가 마모도를 진단한 방식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실제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갖다가 마모도를 계산하는 장비를 만들고 브레이크의 제동 압력을 가했을 때 디스크 패드가 마찰되고 그 마찰된 디스크 패드가 얼마 정도 마모되는지 계측 장비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단말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마모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 단말기에서는 그 브레이크 제동 압력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브레이크 제동 압력 데이터를 수집한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게 되면 디스크 패드와 그 디스크 패드에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마찰열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모량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품 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의 제동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 마모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실험실의 결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측한 예측 모델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4만 킬로 정도의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교체 4만 킬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제 세 가지 값을 비교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예측한 값이 실제 정상과 교체 상황을 약 97% 정도로 이제 정확도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나오는 값이 100이고 실제 이제 마일리지로 이제 그 판단한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는 한 30% 정도의 오류값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차량을 운행하는 뭐 택시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국은 마모도가 굉장히 심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고 운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 영역에서 실제로 수명 예측이 유효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2V 배터리 SOH 진단입니다. 12V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방전이 많이 되고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보시면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 정확도로 이제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배터리의 특정 전류 조건상에서 전압 변화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2V 배터리가 열화가 될 경우에는 특정 전류 조건 상에서 전압을 흘렸을 때 그 전압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압의 변화 값을 저희가 SOH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세웠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압 변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그 열화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판단한 부분은 원래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예측한 값이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본네트를 열고 실제로 이제 측정하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 예측값과 그 실제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일리지로 교환하는 부분은 약 한 3% 정도의 이제 차이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차량을 갖다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100대 미만, 50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저희와 같이 10,000대, 200,000대, 300,000 대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의 방전 진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이어 마모도 진단입니다. 타이어 마모도 진단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마모도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나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와 같이 아마도 이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타이어의 내부의 압력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운행되는 온도 그리고 타이어의 휠 회전 거리 한 바퀴가 돌았을 때 얼마나 거리를 가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제 회전 거리가 이제 감소하게 됐다는 부분이 결국 타이어의 이제 마모도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트레드의 마모량을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행 중인데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할 실험실의 데이터는 그 TMS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그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필수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 정도의 부품 중에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12V 배터리 3가지의 이제 수명 예측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이제 부품 수명 예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생각해봤던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로 제공할 수준이 되는가, 혹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보듯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가 마모량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 정도가 그렇게 운행되는 사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서비스로 진행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향후에 이제 플릿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품의 수명 예측을 하는 부분이 메인터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고객들도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차량을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차량을 정비 관리하고 본인이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면 본인은 이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고 안전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신저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본 부품의 수명 예측을 통한 예측 정비가 향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플릿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부품의 수명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품의 수명 예측이 그럼 과연 여기 이런 서비스로만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뭐 스마트링크라고 하는 IoT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차량 관제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 요 정도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위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왔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앞단의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넓히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잘 가공하고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품의 수명 예측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 기반은 인프라로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저희의 이제 플랫폼을 진화시키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앞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분석되고 가공되고 서비스형으로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예측 정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차량의 내구성을 진단하는 모델 이 정도 두 가지 모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내년도에 이제 먼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부품의 수명 예측을 통해서 고객에게 수명을 예측하고 알림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10만 대 정도 고객에게 법인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법인 차량 관리 사용자들이 이제 앱에서 해당 부품의 마모도 그리고 해당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알림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해당 부품을 갖다 교체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교체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해드린다는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같이 이제 플릿을 대단위로 운영하는 SK 렌터카의 뭐 15만 대 이 플릿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1년에 뭐 타이어를 갈아도 10만 본 이상, 배터리를 갈아도 몇만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 모델을 갖고 서비스를 하면서 좀 더 정교화된다면 애프터마켓의 부품 밸류체인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플릿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운영 효율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렌터카에서는 지금 현재 뭐 개인용 차량, 회사 업무용 차량 그리고 전기차, 단기 렌터카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렌터카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모든 차량에는 이제 IoT 단말기를 장착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렌터카를 벗어나서 상용차, 이륜차 이런 영역도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SK 렌터카가 이제 이렇게 뭐 수집하는 데이터는 자동차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SK 렌터카는 그 데이터를 잘 가공 분석하고 유지 관리하고 계측할 수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에 뭐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저희 렌터카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을 할 텐데요. 좀 전에 그 정의경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주도의 입도객을 예측하기 위해서 비행 데이터를 첨가했듯이 여러 방면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렌터카의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협력이나 제휴가 필요하신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